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응. 해볼까? 오늘 목이 좀 칼칼하다, 쌤도. 아씨, 컨디션이. 그 게임 잘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 그 느낌이 딱 있지. 응. 아, 말이 이제 하겠네. 아침엔 비 졸라 오더니. 확통 피세요. 확통 질문 받자, 얘들아. 질문을 좀 해볼까, 우리? 239. 239부터 합시다. 239. 자, 239번 한번 필게요. 요거 말고 다른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요. 이거는 239? 너무 뒤에 아니야? 그 앞에는 없어, 얘들아? 아! 그래? 또 앞에 혹시 질문 있다. 209번? 209번 먼저 할게요. 209번. 오늘 이거 끝내면 자, 20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불편한데 뭔가? 삐뚤어지지 않았니? 아, 그래?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졸라 삐뚤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맞지 이제? 아니야? 한번 볼게 그냥. 자, 보세요. 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고 0에서부터 3까지야.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일단 뭐가 똑같아? x든 y든? 정의역이 똑같잖아. 연속 확률 변수의 정의역이 똑같은데 그 정의역 내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대요. 확률 밀도 함수 그렸는데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을 뿐이고 y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gx였을 뿐이래. 그치? 그럼 두 상수 AB와 0에서부터 3까지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답니다.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럼 일단 fx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가 확률변수 x지. 여기가 확률변수 x야. 그지? 확률변수 x. 그래서 이걸 축약해서 뭐 스몰로 쓸게요. 스몰로 이렇게 x로 쓸게요. 확률변수. 그리고 나서 그려봅시다. 얘가 이제 y가 되실 거고 y는 뭐 당연히 fx입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fx. 근데 y인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요? 1까지는 뭐 그리지? a 그리지. 그래서 질문이야. 저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양수입니다. 왜요?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어디에 그려져야 돼? 위쪽에 그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색칠 오셔서 이렇게까지 상수함수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지?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는 y는 ax를 그리고 싶대. y는 ax는 기울기가 a짜리잖아. 1a, 그럼 여기 지나네. 1,1을 무조건 지나면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2까지 날아가셔야 되지.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날아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날아오신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겠어 얘들아? 2 넣었을 때. 당연히 2a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죠? 2a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상태에서 2에서부터 어디까지는요? 3까지는요. 2에서부터 3까지는 다시 2a라는 상수함수를 좀 그리고 싶다. 이렇게 내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 요거야. 그지?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 확률 밀도 함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확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뭐다. 첫 번째, 항상 확률 밀도 함수는 어디에 그려진다?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질 것이다.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질 것이다.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역 전체에서의 넓이 총합. 이 넓이는 뭘 뜻해?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총합은 1이다. 요거까지 좀 체킹.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봤다.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럼 확률은 곧 뭐다? 넓이로 계산한다. 확률은 곧 넓이로 계산한다. 이 세 가지는 마음속에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일단 출발지가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지?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요. 0에서부터 3까지가 정의역 전체 범위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하얀색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럼 요 녀석, 노란색 부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1이 나오셔야 된다. 넓이 총합이 1이니까. 오케이.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 얼마? 1 곱하기 a니까 a죠?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2a인데 이 삼각형만 빠지면 되잖아. 이 삼각형이 2분의 1a잖아요. 그러니까 2a가 2분의 4인데 2분의 1을 빼지니까 얼마야? 2분의 3a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얼마겠어요? 2a고. 됐나? 괜찮아? 그럼 얘네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오셔야 된다? 1이 나오셔야 된다. 그치? 그럼 2분의 5a, 2분의 9a. 2분의 5a, 2분의 9a가 얼마 나오셔야?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9분의 2다. 이렇게 해서 a 값이 일단은 확정이 됩니다. 그죠? 아, a가 9분의 2구나. 이렇게 좀 확정을 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별표를 주셔야 되는데, fx라는 녀석에다가 뭘 하면요? 3배를 주셨대요. 얘들아, f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fx는 우리가 y값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의 3배를 줬어. 함수값의 3배를 줬어. f라는 녀석에다가 함수값의 3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gx라는 녀석도 함수값의 2배를 줬는데 이 3배의 fx에서 2배의 gx를 뺐을 때 b라는 어떠한 상수가 나온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지금 fx 그림을 한번 볼래? fx 그림을 보면 내가 지금 gx 그래프를 알아 몰라? 몰라. gx 그래프 모르지.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죠. 0에서부터 3까지 그려졌을 거라는 확신은 있죠. 그죠? 그럼 뭐 그 그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0에서부터 3까지 x축 위에 그려진 어떤 gx 함수가 있었을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0이야? 그럼 얘를 3배 줘. 그럼 이 원래 있던 gx도 2배 줘. 3배에서 2배 줬어. 그지? 3배 한 녀석에서 2배 안에 뺐어. 그러면 0.0000001이야. 그럼 얘도 3배 한 다음에 얘도 2배 안에를 빼겠지. 그럼 이 선들을 다 뭐 한 다음에 3배만큼 늘린 다음에 이 선들을 다 모한 녀석 2배만큼 늘린 애를 뭐 하겠어? 빼겠지. 맞아? 그랬을 때 어떤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잘 봐봐. 야, 내가 밑에 있는 이 x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나 누구만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 y값만 3배, 2배로 늘어난 거지.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중2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 밑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은 두 삼각형은 넓이의 비를 높이의 비가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높이만 3배, 그 다음에 뭐야? 높이만 2배 늘어난 애를 뺀 거잖아. 그럼 얘들아, 높이만 3배로 늘렸어. 그럼 얘 넓이 몇 배로 늘어났을까? 3배로 늘어났어. 왜?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gx라는 어떤 함수도 있었겠죠? 그럼 얘도 밑변의 길이는 0에서 3에서 고정이죠? 근데 높이만 2배로 늘렸으니까 얘 넓이도 몇 배로 늘어났겠니? 2배로 늘어났겠지. 그러면 질문이야. 그럼 fx 전체 넓이는 얼마냐? 1이지. 근데 걔를 정확하게 몇 배 했다고? 3배 했다고. 그럼 3fx의 넓이는 얼마겠어? 3fx의 넓이를 따진다고 하면 얘 넓이는 3이었겠지. 그쵸? 그리고 이 gx도 원래 gx가 0에서부터 3까지 넓이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죠. 근데 거기다 몇 배를 줬으니까? 2배를 줬으니까 얘 넓이도 얼마였겠어? 2였겠죠. 넓이도 뭐였겠어? 2였겠죠. 그쵸? 그러면 모든 x값, 연속 확률 변수잖아. 뭐 0.000, 0.001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얘를 뺐다는 거는 이 넓이가 3인 녀석에서 넓이가 2인 녀석을 뺐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어? 그지? 그럼 내가 넓이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3fx에서 2gx를 뺀 이 함수 자체의 넓이는 1이 될 거야. 인정하니?
맞아?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3fx 마이너스 2gx라는 애를 제가 뭐 hx라고 할게요. 근데 이 hx의 넓이가 얼마라고? 여러분들 이 hx의 넓이가 얼마라고? 1일 거라고. 그렇지 않아? 3배 늘린 함수값에서 2배 늘린 x값을 빼면서 넓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녀석 넓이가 3에서 2를 뺀 1이 될 거라고. 그러면 hx가 결국에 뭔데? b잖아요. 그죠? hx가 결국에 뭐야? b지. 그럼 이 b의 넓이도 0에서 3까지 넓이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알아낸 거야. 어떤 사실을 알아낸 거냐면 hx는 어떤 b라는 녀석의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어. 얘가 hx야. y는 hx인데 그죠? y는 b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야. 1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괜찮아? 어차피 3배 늘린 애에서 3이라는 넓이에서 2라는 넓이를 뺐을 때 넓이가 1인 거니까 그럼 hx는 0에서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b가 뭐였다? 3b가 뭐였다? 여러분들 1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b는 얼마가 되겠다? 3분의 1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b가 3분의 1로 확정이 됩니다. b가 3분의 1로 확정이 되시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3분의 1로 일단은 확정이 되신 상태에서 y라는 확률 변수는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누굴 따라가는 애야? gx 따라가는 애잖아. 그지? 그럼 나는 이 y라는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다른 말로 하면 gx 함수를 추론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저 y가 따르는 gx에 관해서 식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지? 그러면 gx에 관해서 식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얘들아 gx에 관해서 풀면 끝나는 거죠. b가 3분의 1인 게 나왔으니까 지울게요. b가 3분의 1인 게 나왔으니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3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저 녀석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2gx야. 2gx는 3fx-b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gx 함수는 추론이 끝났습니다. gx 어떻게 생겨 먹으내야 2분의 3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함수로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쵸? 그럼 무슨 얘기야? fx를 몇 배 늘린 다음에 2분의 3배 늘린 다음에 얼마큼 내리겠다 6분의 1만큼 내리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py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1이라는 녀석을 fx에서 보자. 1이라는 녀석 이거지.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 전체 넓이가 얼마인 걸 알아요? 1인 걸 알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1에서 누구를 빼는 쪽으로? p y가 1보다 작은 쪽을 빼는 쪽으로 가겠다 이거죠. 맞아? 왜요? 1보다 작은 쪽 계산이 훨씬 더 쉬우니까. 알았지? 1보다 작은 쪽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국에 나는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하셔야 되잖아. 이 녀석 넓이. 그죠? fx라는 함수값에다가 몇 배를 줬어? 2분의 3배. 그러면 여기도 2분의 3배, 2분의 3배, 2분의 3배, 2분의 3배. 근데 넓이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결국에 a라는 넓이에 몇 배가 들어간 거다? 2분의 3배가 들어간 거겠죠. 그죠? a라는 넓이에 2분의 3배가 들어간 거니까 1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3 a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시겠다. 이렇게. 넓이라는 애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되냐? 되냐 안 되냐?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분의 3이 6분의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뭔데 얘들아? a 구해놨잖아. 9분의 2잖아. 그럼 여기다 9분의 1을 때리면 어떻게 되니? 약분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 얼마야? 6분의 1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1이겠죠. 그러면 6분의 1에서 6분의 1 빼니까 답은 얼마겠어? 6분의 5가 정답이 되시면서 이 녀석은 p 더하기 q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문제가 기출에 있죠? 여기 쉽지가 않지. 됐나요? 근데 뭐 아니면은 A값 찾은 상태잖아 얘들아. A값 찾은 상태 아니야. 찾은 상태지.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감 느끼면서 풀어라 하면은 이 개념 없는 애들은 어떻게 풀면 돼? 그냥 2분의 3 fx를 그린 다음에 6분의 1만큼 내리면 되죠. 그러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넓이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9분의 2니까 2분의 3만큼 늘려. 그런 다음에 6분의 1만큼 내리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 A라는 녀석에다 몇 배를 줘? 2분의 3배를 줘. 2분의 3A에서 6분의 1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3A 마이너스 6분의 1 하면 어차피 넓이는 2분의 3A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뭐 fx에다 2분의 3배를 줘? 그럼 이 a도 몇 배 됐어? 2분의 3a 됐겠지? 2분의 3a에서 6분의 1 내려? 그럼 2분의 3a 마이너스 6분의 1이 됐겠지? 그럼 1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1 곱하기 2분의 3a 마이너스 6분의 1 하면 여기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전체 1에서 뺀 녀석이니까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지울게요.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야, 29번 219번 자, 2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본 본데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는 평균이 77.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일단 끊어.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야. 그럼 전체의 확률 변수는 X로 설정을 많이 하잖아. 전체의 확률 변수는 X로 설정을 많이 하고 이 X를 뭐라고 놓는 거야? 전체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만. 전체 수학 점수를 제가 X로 놓겠다 이거. 전체 수학 점수를 X로 놓겠다. 그럼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어떤 정규분포를 따릅니까? 77.4라는 평균을 가져가고 표준 편차가 4니까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가져가겠습니다. 정규분포는 항상 여기다 뭘 쓰죠? 평균. 여기다가 뭘 쓰죠?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들어가실 거고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40%, 80점 미만인 학생들 중에서 20%가 여학생이다. 끊어. 이렇게.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는 X였잖아. 그럼 차근차근 읽어볼게.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 X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있었을 건데 이 X가 80점 이상일 확률도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중에서 몇 퍼센트? 0.4%는 뭐야? 여학생이었을 거야. 맞아? 여학생이라기보다는 뭐였겠어? 여학생의 비율이 되겠죠? 여학생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뭐야? 80점 이상을 맞을 확률 곱하기 0.4. 80점. 근데 이게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하긴 하다. 전체 학생이 얼마? A명이라고 놓고 푸는 게 편하긴 해. 이 A명 중에서 80점 이상일 확률을 곱하면 80점 이상 맞은 명수가 나올 거고 그 명수 중에서 0.4 곱하시면 그 녀석이 바로 여학생의 인구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할게. 전체 인원이 A라고 놓을게. 전체 인원이 A라고 놓으시고 P 점수가 80점 미만인 80점 미만. 야, 뭐 여학생이라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80점 이상 쪽에도 여학생이 있을 거고 80점 미만 쪽에도 여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학생 중에서 80점 미만이 들어갈 확률, 80점 미만을 맞을 확률을 곱하시면 80점 미만을 맞은 학생들 전체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얘들아, 그 중에서 몇 퍼센트? 그 중에서 0.2. 100분의 20은 다시 뭐였대? 여학생이었대. 됐니? 그럼 여학생 인구는 다 구했죠. 80점 이상에서도 여학생 인구 구했고 80점 미만에서도 여학생 인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끊어읽기 딱 하시고 때니까 때 전이 뭐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분모가 된다. 그지? 근데 내가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 P, B 바 A라고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 안에서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분자에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A라는 사건 일단 정경 두셔야 돼. 그리고 그 A라는 사건 안에서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애를 분자에 올려야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잖아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쉽게 푸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어? NA분의 뭐로 많이 푼다? A 교집합 B로 훨씬 더 많이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쓸 줄 아셔야 되긴 하는데 얘는 확률분의 확률로 간 거고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 교집합 B,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올려서 요렇게 조건부 확률을 처리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쓰셔야 되는데 여학생일 확률을 쓰면 되는 거겠죠. 여학생일 확률을 쓰겠습니다. 그럼 여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여학생일 확률이고 얘도 여학생일 확률이죠. 얘도 여학생이고 얘도 여학생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하면 되죠. 뭐 더하겠습니다. A에다가 곱하기 P, X는 80 이상인 애에다가 0.4 곱하내야다가 그지? 더하기 A에다가 P 또 다시 얼마? X가 80점 미만인 애 중에서 0.2가 총 여학생 비율이 되겠다. 그치? 이게 총 여학생이잖아요. 총 여학생 인구수잖아요. 얘가. 그럼 내가 쓴 게 뭐야? 지금 NA야 NA. 여학생 인구 쓴 거잖아요. 여학생 인구. 그죠? 여학생 인구 쓰신 거고. 그럼 분자를 읽어볼게. 그 중에서 그 여학생들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이 여학생들 중에서 얘도 여학생이고 얘도 여학생인데 이 중에서 누구 올려달라는 소리야? 80점 이상이니까 위에 거 올려줘 이 얘기지. 그죠? 위에 거 올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거 올려주시면 PX는 얼마? 80. 그 다음에 얼마? 0.4 올려달라는 소리죠.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지. 한 땀 한 땀 한 번은 해석하셔야 돼. 얘는. 오케이? 그럼 정규분포가 여기 슬그머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뭐 1에서 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난 누구만 구할 거야? P, X가 80 이상일 확률만 일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이상일 확률만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0에서 77.4 빼세요. 그죠? 내가 뭐라 했지?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 평균 빼면 얼마니 얘들아? 2.6이지. 그 2.6이라는 애를 누구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로 바뀌는 거야? Z라는 표준화가 일어났다. 이 확률과 이 확률은 항상 같죠. 그쵸? 그럼 4분의 2.6이라는 녀석은 약분이 좀 되냐? 이거? 이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1.3이냐? 이를 약분하면 얼마냐? 2냐? 여기다 5배 줘도 되나? 그럼 5배 주면 얘는 10분의 여기 5배 주면 얼마냐? 6.5인가? 그치? 그럼 10분의 6.5면은 P, Z가 0.6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나오시는 거네요. 그죠? 됐니? 좋았어. 그럼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릴게요.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종 모양의 선대칭 함수인데 평균은 항상 얼마? 0. 그치? 평균은 항상 0이지. 그러면 0에서부터 0.65까지 0.24라는 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0에서부터 0. 얼마가? 65라는 녀석이 0.65라는 녀석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려줬어? 0.24라는 사실을 알려줬네. 그럼 얘들아 0보다 오른쪽으로 넓이가 얼마야? 0보다 오른쪽 넓이는 무조건 전체 넓이의 절반이니까 0.5였을 거고 그럼 요 녀석의 넓이가 궁금했는데 요 녀석 넓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0.26이 나오시겠다. 전체 더했을 때 0.5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알려줘. 0.26인 거지. 그죠? 그럼 80점 이상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0.26인 거야. 그지? 그럼 80점 미만일 확률은 얼마야? 0.74겠죠. 얘는 여기는 얼마고요? 0.26이고. 그쵸? 그럼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A는 의미가 있냐? 없지. 그죠? A로 묶었다고 치면 약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지? 그럼 계산만 하겠습니다. 0.16 곱하기 0.4에다가 더해주세요. 0.16 곱하기 0.4에다가 더해줘. 그 다음에 얼마? 0.74 곱하기 0.2를 곱해주고 분해 땡깁니다. 위에 얼마 올라가시면 되는 거야? 얘 얼마였다고? 0.16. 0.16 곱하기 0.4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됐니?
그럼 얘들아, 얘도 곱하면 뭐 소수점 밑으로 3개 내려갈 거야. 26 곱하기 4니까. 그지? 100분의 26이고 10분의 4잖아. 100분의 74고 10분의 2고 100분의 26이고 10분의 4잖아요. 위아래 얼마씩 곱해버려? 1000씩 곱해버려. 분쇄성질. 위아래 다 뭐씩 곱해버리면? 1000씩 곱해버리면 얘는 26 곱하기 얼마? 4 더하기 여기 74 곱하기 얼마? 2 분의 여기 얼마? 26 곱하기 4를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 얼마야? 143인가요? 아니요. 얼마죠? 26 곱하기 4가 얼마입니까? 104군요. 예, 준비해요. 148. 여기다 얼마? 104 올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예, 더할게요. 104 더하. 더하면 어떻게 되냐? 2959 2네요. 252분의 얼마? 10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약분 되나요? 4로 약분 되네. 4로 약분 돼. 4, 6에 24, 4, 32. 4, 1은 4. 네? 네? 아, 26이군요. 63분의 26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63분의 26이 정답이 되시니까 정답 어디냐? 몇 번이냐 이거? 19번이냐 이거?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아, 얘 더해달라는 얘기죠? 답은 얼마야? 8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맞아? 이거 조건부 확률의 완전 대표적인 문제죠. 그죠? 두 개 놓고서는 분자에 뭐 올릴지 결정하는 문제. 조건부 확률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건부 확률은 분모 계산만 잘하면 돼. 분모 계산을 확실하게 푸시해주면 그 분모 중에서 분자로 올라갈 애를 내가 골라내서 분자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분모 계산이 핵심이야. 분모 계산. 오케이? 지울게요. 다음! 지울게요. 또 있으면 해줘요. 또 있으면 해줘요. 227? 네, 좋아요. 227 합시다. 숙제 너무 많았나? 안 많았지, 솔직히. 많긴 했니? 미안하다.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 4주 안에 딱 끝내는 게 맞지. 이거는. 똑같아. 원래 이게 딱 그렇게 설계가 된 거야. 60개씩 4주. 설계 그런 말은 없지 원래. 하루에 1세트로 해서 24일에 끝내야 되겠는데 60개씩 4주 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알았죠?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 키는 평균 EM 표준 표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의 여학생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거 모평균의 추정이죠?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럼 여학생 중에서 25명을 뭐 했다? 추출했다며, 이미 추출했다며.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25인 거야. 표본의 크기가 25. 이런 거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표준 편차는 일단 시그마로 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 얘들아, 표본 평균 한 번만 점검할까? 표본 평균이 뭐야? 표본의 크기를 정해. 표본의 크기 25를 정해. 그럼 전체 모집단 인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딱 몇 명만 뽑아? 25명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만약에 1000명이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 1000명 바구니에 다 넣고서는 딱 해서 하나 뽑아. 그럼 얘가 뭐야? X1이지. 다시 이 내가 뽑은 애 다시 넣어. 다시 1000명 만들어. 복원시행이야. 복원시행. 해가지고 또 뽑아. 그럼 그때 뽑은 변량이 뭐야? X2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직거리 몇 번 하셔야 돼? 표본의 크기가 25니까 점점점 흘러가서 몇 번 하시겠다 이거야? X25 하시겠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만큼 계속 복원시행으로 그 행동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그때 뽑은 이 별량들 있지. 그때 뽑은 이 별량들을 뭐해? 싹 다 더합니다. 싹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얼만데? 25지. 25로 한 번 딱 나눠. 25로 한 번 딱 나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인지 알지? 표본의 크기만큼 딱 한 번 평균 낸 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요거 아셔야 돼. 맨날 헷갈려 하잖아. 표본 평균이 뭐야? 라고 하면 하다가 EX? 그러면 이제 사고야. 그때부터. 알았지? 표본 평균이 뭐야? X바? X바가 뭔데? EX? 거기서 또 사고야. 알았지? 표본 평균은 그냥 표본 평균이야. 알았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EX인 거고. 알았죠? 얘가 EX인 건 맞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 2x인 건 맞아. 알았지? 근데 표본 평균이 2x다? 개 쌉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알았지? 정확도가 한 20억 배 차이나. 정확도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무슨 얘기냐면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만큼 딱 한 번 평균 냈지. 그럼 얘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고. 없어. 니네 60억 인구의 발사이즈 조사해. 근데 25명 표본의 크기 정해놓고서는 60억 명 중에 25명을 컨택해가지고 25명으로 발사이즈 냈어. 그럼 발사이즈 한 500 나오지. 대표성을 갖겠냐고요. 안 갖죠, 당연히. 그럼 얘는 대표성 갖는 애야, 못 갖는 애야? 존나 못 갖는 애라니까, 얘는. 정확도가 존나 떨어지는 애야. 모평균을 대신할 수가 없어, 얘는. 맞아? 그러니까 얘 모평균 대신 못하니까 어떻게 해버려? 얘는 모평균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을 거니까 얍삽이처럼 뭐해? 구간을 설정하는 거야. 이 구간 안에 진짜 있을걸? 약간 이렇게 설정하는 거라고. 정확도가 존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야 얘야 라고 얘기하면 한 대 맞지. 너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 얘야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어떻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걸?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야. 왜? 정확도가 존나 떨어지는 애거든. 그러면 니네 이게 존나 소름 끼치는 거다. 이게 통계에서 사람들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인데 봐봐. 신뢰도가 95%라는 거는 내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잖아. 요거만 설명할게. 이게 이 함정의 카드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내가 신뢰도를 95%로 추정했다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좌우 대칭인 어떤 K하고 마이너스 K를 설정했을 때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게? 0.95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 0.95라는 이 넓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실제로 계산한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0.95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전체가 100이잖아. 그럼 0.95라는 건 존나 넓은 넓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오차 범위를 설정할 때 신뢰도 95%로 추정했다는 거는 100 중에서 양쪽으로 50만 빼고 이 안에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야, 내 몸무게가 나 대략 이런 거야. 내 몸무게가 10kg부터 200kg 사이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 그럼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통계의 장난질이거든, 얘가. 이게 95% 신뢰도를 추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신이 아닌 이상 거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발 사이즈를 조사해. 발 사이즈 조사하는데 발 사이즈가 평균이 아마 100에서부터 300 안에 들어올걸? 그지랄병 하면 거의 다 맞는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아, 진짜로 뻥 안 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되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알 수 없어. 그거는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지. 야, 신뢰도를 내가 만약에 낮춰. 신뢰도를 20%까지 만약에 낮췄다고 쳐보자. 신뢰도가 95%가 아니라 20%야. 20%로 낮췄다는 건 내가 약간 거의 돗자리 깔고 무당짓 하고 있는 거야. 20%로 낮추잖아? 그러면은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0.2까지 확 줄어들겠죠. 이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들어가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존나 어렵지.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야, 전 세계 발 사이즈 평균 한번 내볼게. 막 고민 존나 해. 항상 무당 존나 뛰어. 그러다가 갑자기, 한 260부터 268 사이에 있을걸? 이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존나 적겠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으면 모평균이 실제로 있을 확률이 낮아져. 신뢰도가 높으면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높아지는데 뭐가 떨어져? 통계가 의미가 별로 없어져. 맞아? 그냥 이게 만약에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면 100% 추정하면 되지. 100% 추정하면 존나 개꿀 아니야? 그냥 가가지고 하는 거야. 하고서는 야, 훈아 너의 등급을 맞춰볼게. 너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 있어. 슈퍼 존나 미친놈 아니야? 나 신뢰도 100%로 추정한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여기 있는 6명의 모의고사 등급으로 한번 추론해볼게. 니네는 다 1등급부터 9등급 안에 있을까? 깔깔깔깔. 미친놈이지. 신뢰도 100% 추정이 그거야. 그럼 95% 추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6명의 등급 평균은 2등급부터 8등급까지 안에 있어.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게 95%야. 맞아? 근데 20%는,
3.5등급부터 4등급 안에 있을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론하는 게 20%.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이해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작년 수능에서 모평균 추정이 나왔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에서 한 번은 건드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뢰도 가지고 장난을 한번 칠 건데 이 신뢰도 장난을 칠 때 지금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알았지? 신뢰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 거냐면 지금 얘 신뢰도는 어디서 추론하고 있어? 정규분포에서 추론하고 있잖아. 근데 정규분포는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거든? 내가 약간 심화 과정으로 조금만 들어갈게. 심화 과정으로. 좀만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맨날 푸는 모평균의 추정은 정규분포에서 추론해요? 안 해요? 해요. 정규분포에서 추론하거든. 왜? 처음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주니까. 근데 뜬금포로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안 줘. 정규분포 따른다고 안 주고 표준 편차만 딱 던져주고 평균이 M이고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대. 그래놓고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분포 말고 다른 확률 밀도 함수를 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0부터 1까지는 얼마고 뭐부터 뭐까지 얼마고 실수 전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인 어떤 뭐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던져줘. 그런 다음에 갑자기 신뢰도 뭐 75%로 추정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너는 그때 무조건 뭐 계산해야 돼?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실제로 이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하는 0.75가 되도록 하는 그때 양수 K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거는. 그게 실제 심화 문제 있어. 플랭라벨 이런 데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하나 그려주고 확률 밀도 함수 하나 던져주고 거기에서 신뢰도 75% 추정해. 그럼 실제로 내가 넓이 구해서 비교해서 양의 K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작년에 3점에서 27번에 나오잖아. 27번이나 26번에 나오거든. 모평균 추정이. 근데 뜬금포로 갑자기 4점으로 쭉 끌고 와가지고 정규분포 안 주고 일반 확률 밀도 함수 주고선 연속 확률 변수랑 연계시켜서 낼 수 있다니까. 그럼 똑같은 모평균의 추정인데 애들 못해. 그거는 개념이 없거든. 모평균의 추정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4점에서 갑자기 확률 밀도 함수 딱 끌고 와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 딱 던져주고 야 모평균 추정해봐. 딱 하면은 갑자기 애들 멘탈 터지지. 그때부터. 평소 했던 게 하나도 안 먹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심화 버전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개념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신뢰도 개념은. 신뢰도 개념은 항상 95%로 추정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0.95가 될 때에 양의 실수 K를 구하는 게 신뢰상수고 그 0.95가 되도록 하는 그 녀석이 신뢰도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죠. 그지? 그리고 표본 평균이 뭔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끝내신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뭔지까지 알았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여학생 K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신뢰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표본 평균은 정확도가 높아, 낮아? 존나 낮다니까? 존나 낮으니까 우리가 뭘 설정해? 구간을 설정해. 오차 범위를 설정한다고. 이 X바에서 누구를 뺐을 때? A를 뺀 범위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거고 X바보다 플러스 A를 한 녀석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실제로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X바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오차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무조건. 이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얘가 뜻하는 게 X바 마이너스 A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X바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얘 잘 생각해봐. 그럼 얘가 뭔 거야? 따지고 보면 X반 거야. 따지고 보면 요 A가 뭐겠어? 그럼 당연히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여기를 라지 A로 썼을 뿐 여기는 스몰 A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임의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X바가 얼마였다는 얘기 돌려서 얘기해 준 거야. 158이었던 거 돌려서 얘기해 준 거지. 그죠? 이때 스몰 A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스몰 A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스몰 A 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얘들아 95%의 신뢰 구간 어떻게 돼? 95%의 신뢰 구간은 여기 보시면 되겠죠. 넓이가 0.47로 2배 하면 0.95. 그지? 그때 양의 상수 K. 그지? 그럼 1.96이니까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시면 되잖아. 루트 n이 얼마야 얘들아? 5죠? 5분의 얼마? 시그마는 몰라. 이게 A야. 괜찮니? 여기까지? X바도 찾아놨고 다 찾아놓은 거야. 그지? 그 다음 갑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번에는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같은 표본 이용했다는 건 표본의 크기가 변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표본의 크기 아직도 25예요. 그죠? 같은 표본 이용한 거고 뭐를 바꿔버렸어? 신뢰도 99%로 바꿔버린 거야. 신뢰도 99%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랬더니 제가 나온대. 그럼 이 B라는 녀석은 뭐예요? 여러분들 B라는 녀석은 뭐야? 얘는 X바 마이너스 어떻게 B 라지 A라고 할게요. 얘는. 그럼 얘는 X바 플러스 라지 A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저때 라지 A가 뜻하는 건 뭔데? 얘들아 그을게. 저때 라지 A가 뜻하는 건 뭐야?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신뢰상수가 얼마야? 99% 지하의 신뢰상수는 얼마니? 2.58이야. 여기. 그죠? 이게 2배 하면은 0.99가 되잖아. 그지? 그럼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얼마가 되시는 거야? 시그마. 5분의 얼마?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라지 A까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몰 b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근데 얘들아 얘를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163.16이라는 거는 x바에다가 뭘 준 거야? x바에다가 뭘 준 거야? 플러스 a를 주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되니? 그지? 여기까지 괜찮지? x바에다가 플러스 a를 준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서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니까 이 x바나 어떤 애야? 같은 애죠. 25명 표본 평균 추천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x바나 같은 거니까 158에다가 플러스 라지 A가 얼마야? 2.58 곱하기 5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163.16이 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뺍니다. 158 빼. 그럼 얼마야? 5.16이 되시고요. 2.58로 나눠볼까? 2.58 나누면 어떻게 돼? 2죠. 2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서 시그마 값이 나옵니다. 시그마 얼마예요? 10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시그마 나오게 됩니다. 10. 그러면 여기서 스몰 a 구하는 건 너무 쉽다. 여기다 10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스몰 a는 10 넣으면은 2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9인가요? 이렇게? 맞나요? 도와줘요. 2배 하면 맞나요? 맞아요. 3.9. 이렇게 하나 나오시게 되겠고 이제 라스트로 누구만 찾으러 가면 돼? B만 찾으면 가면 되지. B는 뭐야 얘들아? X바 마이너스 A라며. X바 마이너스 A라며. X바 뭐였어 얘들아? 알려줘. 158. 마이너스 A니까 2.58 곱하기 5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시그마가 10이기 때문에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5.16인가? 5.16을 뺍니다. 여기서 누굴 빼? 5.16을 빼. 그럼 얼마야? 4. 9에서 8. 하나 꽂았으니까 7, 2, 4, 1, 4. 142.84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지금. B하고 A를 뭐 하래? B에서 2A를 빼래. 그러면 142.84에서 제 2배 다시 하래? 2배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 알려주라. 4, 8, 7.84인가? 7.84를 빼달래.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220 몇 번이야? 7번? 그러네요. 여기가 150이군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145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 잘하셔야 돼요. 이거 알았죠? 자, 다음 질문 하세요. 다음 질문. 엄청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방금은 알았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어. 니네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쪽 4점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봐. 표본 평균에 관한 내용이야. 알았지? 통계의 거의 대표 주자는 표본 평균이라고 보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 개념을 4점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작년에는 안 나왔어. 작년에 안 나왔고 작년에 나온 거 뭐야? 정규분포가 나오긴 했는데 정규분포가 반드시 나온다. 그건 아니야. 표본 평균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표본 평균을 냈을 때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이 안 박혀 있으면 애들이 오오오오 하다가 당해. 무조건. 그러니까 표본 평균 쪽은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228 뭐 이런 것들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 VX바가 뭔지 이런 거. 알았지? 다음 또 질문. 없냐? 끝이야? 230. 9번? 9번 전에 없어? 9번 하면 돼? 알았어. 9번 하자. 239번. 자, 239번 보도록 하죠. 239번. 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집니까, 여러분들? 8번 던져요. 일단 8번 던지는 시행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뭐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겠어? 확률 변수 x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이 양분포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하셔야 돼. 시행에서 뜨면 거의 이 양분포야. 그지? 그리고 n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면 n은 1이래.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첫 번째 동전을 던졌어. 1회 시행에서 3개 동전 던지겠죠? 1회 시행에서 만약에 앞면이 나왔어? 그럼 A1은 뭔 거야? 1인 거야. 근데 만약에 뒷면이 나왔어? 내가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 그 동전에서 뒷면이 나왔어? 그럼 A1은 뭔 거야? 3인 거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동전이 있을 거 아니야. 앞면 나왔어. 그럼 A2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뒷면 나왔어. A2는 3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각 AN은 1 아니면 3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그 회차에 나온 동전의 면이 앞면이냐 뒷면이냐로 1이랑 3이 결정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던진 동전 A2가 1이고 다섯 번째 동전 뒷면이면 A5는 3이다. 뭐 이런 거 알려준 거죠. 그럼 확률 변수 X를 A1부터 A8까지의 곱으로 설정을 했대요. A1부터 뭐요? A8까지의 곱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아 시행수가 떴잖아. 시행수 떴어 안 떴어? 떴지? 뭐가 없어? 이 양분포가 뭐야? 이 양분포가 뭐야? 독립시행에서 맞아? 독립시행에서 뭐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시행수 떴는데 뭐가 없어? 나오는 횟수가 없어. 알았지? 나오는 횟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온 횟수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를 설정해야 돼. 앞면이 나온 횟수, 뒷면이 나온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맨날 앞면이 나온 횟수만 설정하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뒷면이 나온 횟수를 그냥 설정할게. 뒷면이 나온 횟수를 제가 A회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뒷면이 나온 횟수가 A예요. 그럼 앞면이 나온 횟수는 몇 번이겠어? 8-A회겠죠. 총 8번을 던졌으니까 야 뒷면은 A번 나왔고 야 A로 하면 헷갈리겠다. AN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다른 거 뭐 할까요? Y로 할까요? 뒷면이 몇 회 나왔다? Y회. 앞면이 몇 회 나왔다? 8-Y회. 이렇게 나왔다고 설정해도 괜찮을까? 뒷면이 Y에 앞면이 8-Y회. 그죠? 나온 횟수 설정했어 안 했어? 했슈. 그죠? 그럼 앞면이 8-Y해가 설정됐다고? 앞면이 8-Y해가 설정됐다고? 앞면이 나오면은 뭔데? 1이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는 1이 8-Y에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 1이 8-Y번 곱해줬겠죠. X는 이 중에서 1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8-Y번이 곱해줬겠죠? 1이. 그러면 3은 몇 번 곱해줬겠어? Y번 곱해줬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구나. 1은 8-Y니까 1은 곱하나 마나 아니야? 그럼 결국에 확률 변수 X를 결정하는 건 1이야 3이야? 3이 몇 번 곱해졌는지가 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럼 3은 몇 번 곱해졌는데? Y번 곱해줬겠죠. 3은 Y번,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럼 확률 변수 X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3의 Y제곱이라고 표현하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Y가 있는 거 아니죠? 확률 변수 설정. 오케이? 이해했음? 어차피 A1부터 A8까지는 1 아니면 뭐야? 3이야. 1은 곱하나? 많아야. 8-Y번 1이 나왔을 텐데 걔는 곱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X를 결정하는, 확률 변수 X를 결정하는 건 3이 몇 번 나왔는지가 존나 중요한 거라고. 근데 3이 몇 번 나왔어? Y번 나왔잖아. 그럼 3을 Y번 곱했으니까 3의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된다. 요 설정이 들어가셔야 됐다 이거지.
이해했음. 나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2의 x제곱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봐봐. 내가 무슨 확률을 일단 구해볼 거냐면 무슨 확률을 일단 호흡이 좀 존나 길어. 239번이 설명할 게 존나 많아. 여기서 한 땀 한 땀 짚어줘서 안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 이 문제가. 알았지?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 요거는. 야, 그러면 질문 다 끝나면은 나 위에서 프레스 좀 보여야 돼. 풀 거 없어. 그지?